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양천구 목동에 73평 상가 매매 계약이 있어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하는 물건은 많은 분들이 보고 간 물건이었는데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몇 가지 요인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어도 그 누구도 매수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저도 이 매물을 보고 고민은 당연히 했지만 하루 정도 고민 끝에 매수를 결정한 물건입니다. 저는 상가를 매수할 때 사람들이 꺼려하는 물건, 아니면 공실, 아니면 하자가 있는 물건 등을 좋아하고 이런 상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일반 매매로도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의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은 매매 가격입니다. 지방에 1억짜리 상가를 매매해도 2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구매를 잘한 거겠죠. 반대로 서울 강남에 30억짜리 상가를 매매했는데 실제 가치는 20억이라고 한다면 좋은 상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의 가격은 수익률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가 공실이 된 상태에서 매물로 나오게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매매 가격이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상가가 공실이 된 경우 누가 봐도 갖고 싶지 않은 상가, 이런 것들이 매물이 나오게 되면 매매나 이런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가는 인테리어를 통해 가치를 만들고 수익률을 올려놓으면 매매 가격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저는 10개 이상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시세 차익도 많이 남겼고 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현금 흐름도 원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계약하는 매물은 목동역에서 한 330m 정도, 신정역에서 270m 정도 거리에 있고요. 도보로 각각 한 3분 정도 거리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공실이고요. 매도자 측에서 철거는 매수인이 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 내부는 교회, 종교시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딱 보았을 때 저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제가 운영을 해도 충분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물건은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지만 이곳을 매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하루 정도 고민을 했는데 저렴하게 나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이곳을 매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부동산에서 저는 매매 계약을 진행할 거고요. 사람들이 이 상가를 왜 매수하지 않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계약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이렇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매수한 물건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4층이고요. 이 상가는 총 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4층 전체를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주상복합이라서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면은 상가로 되어 있고, 자, 해풍빌딩이라고 되어 있고, 뒷면은 아파트로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어져 있어서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으로 가면 그 목동역까지 도보로 한 3분 정도면 걸어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신정역까지 도보로 3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랑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저희가 매매한 이 4층은 전용 면적이 총 73평으로 이 상가의 매매 가격은 5억에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도보 3분 거리에 2개의 역이 있고 전용 70평 이상의 상가 매물을 찾아보면 5억 정도의 이 매수한 저희 건물은 분명히 저렴하게 매수를 한 겁니다. 금액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고 실제로 많이 보고 매수 계약 전까지 갔었는데
실제로 매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매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 공실이 오래됐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실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공실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안쪽에 철거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철거가 안 돼 있다 보면 철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도 매수인이 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또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쭉 계단부터 가서 쭉 봐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제가 이제 풀어나갈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릴 건데,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을 보러 왔는데 사기가 사실 싫어요. 전혀 뭐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매수자는 저렴하긴 나왔으나 매수하기 분명히 약간 어려워진 상황이었을 거고, 좀 판단이 사실 쉽지 않았을 건데, 그래도 역세권에 전용 면적 70평 이상의 상가를 5억이 나왔다. 너무 저렴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고 나서도 충분히 매매가 될 수 있는 조건인데 안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상가는 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저도 처음에 와서 보고 물건이 가격 대비 위치적으로나 그리고 면적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과연 임대가 맞춰질까 고민을 저도 하루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 상가는 정확한 출구 전략이 없다고 하면 이 상가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마음고생을 하는 상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출구 전략이 있고, 저는 이곳에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렴하게 매입을 했으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공사를 하고 나서 한 5개월 안쪽으로는 다 꽉 채워져서 운영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관리가 진짜 안 돼 있긴 해. 페인트도 제대로 안 칠해져 있고, 이런 부분들 보면 누가 와도 사실 상가를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자,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4층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전 높다고 생각 안 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철거 저희가 해야 돼요. 여기는 보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오늘 본 상가 어떠셨나요? 누구에게는 가치가 없어서 매수를 안 했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되었고, 잔금도 저희가 2, 3주 안쪽으로 빨리 치르고 공사도 한 달 안쪽으로 해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최대한 이쁘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그 소호 사무실 공유 오피스 형태로 만들어서 임대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공사부터 해서 어떻게 임대를 맞춰 나가는지 영상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목동점 저희가 공사할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지금 며칠 안 돼서 이제 명절이 지났고요. 바로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4층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한 8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속 해왔던 철거팀과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몇 번 맡겨봤는데
철거 마무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팀을 몇 번 교체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현장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철거 현장으로 한번 가보고 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철거 3일차입니다. 철거 마무리가 다 됐고요. 안에는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철거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철거가 마무리가 되고 이런 현장에 딱 왔을 때 참 설렘을 항상 느껴요.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 이 공간에 다시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제가 항상 그렇게 만들어서 실제 임대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도 2, 3년 동안 공실이 된 상가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상가를 직접 매수해서 철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직영으로 공사를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딱 현장을 보자마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약간 설렘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하고 이 현장에서 제가 소사무실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공사 과정 운영하면서 저희가 임대를 맞추는 내용까지 해서 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특동점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공유 오피스를 소사무실을 창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철거가 된 상태인데 위에 천장이 노출로 지금 현재 다 지금 돼 있죠. 일반적으로 소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칸막이가 많다 보니까 천장에 배관이나 이런 선들이 많다 보니까 이 노출 천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번 제가 쉽진 않지만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 노출 천장을 살려서 좀 개방감 있는 그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층고가 노출로 하게 되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만족감이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출 형태로 한번 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확하게 전용 평수가 74평이고요. 이곳에 약 한 30개 정도의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입구가 저쪽이고, 들어온 입구 이쪽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을 쭉 쪼개서 요 정도까지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복도 가운데에 사무실이 들어갈 거고, 저 우측편에 사무실이 들어가서 복도는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사무실을 저 창가 쪽에 10개, 가운데 10개, 그 다음에 이쪽에 10개 하면 한 3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공사 역시 제가 직영 공사로 해서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은 이렇게 몰탈로 다시 채워놓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몰탈로 잡아주면 되고, 이런 시트지니까 이거 뜯어내면 되고, 이 부분은 살려서 가면 되고, 미장으로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이쪽을 이렇게 감싸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이 작업은 뭐 금방 하는 거니까, 관제가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는? 네네. 제가 현장에 없어도 그냥 와서 알아서 제거하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서류 작업까지 해가지고 잘 좀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거기. 네, 내일 오셔서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곳 지금 건물 4층에서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은 공사 철거 후에 1일차입니다. 공사를 처음 진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설비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설비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배관이나 이런 부분은 설비 작업을 진행할 거고, 화장실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동차도 이렇게 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번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이번 영상은 일자별로 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콘센트 안 달아도 돼요? 그거 달아야죠. 콘센트 하나. 네. 콘센트는 화장실에 안쪽에 한 개, 저쪽에도 한 개. 소변기는 2개로 가주시고. 소변기 2개. 네. 여기에다가 물 밸브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세척할 수 있게끔. 타일이 이 정도까지 올 텐데. 네. 기존 타일도 필 텐데. 네. 그러면 샷이 밑으로 내려오잖아. 샤시가.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오늘은 칸막이 공사를 진행합니다. 칸막이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가 밑에 와 있고, 자재를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안에가 어떤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칸막이 시공은 스터트 칸막이라고 해서 골조에다가 양 사이드, 양 벽을 석고보드로 붙이는 방식인데, 안에서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되는데 뭐. 자, 이게 석고보드고요. 야, 많이 들어왔네요. 이 저희 방하고 방 사이에 이 석고보드를 막아서 이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기초가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런너라고 해서 이 쇠 있죠. 이 쇠로 해가지고 이런 지금 먹줄을 튀어놓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깝니다. 위에 천장에도 깔고요.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방식이어서 한번 공정들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글라스울이라고 해가지고 이 석고보드하고 석고보드 사이에 그 방음, 차음, 흡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이에 이렇게 충진재를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여기 공간하고 이 공간에서 옆에 사람이 이 옆에 방이랑 실제 사용을 하더라도 소음 차단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느 정도 돼서 작업을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이 글라스울이라는 걸 꼭 넣고 공사하시는 게 제가 사용해 본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저희는 공사를 원래는 노출 천장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쭉 보시면 노출 천장으로 하기가 사실 이 공유 오피스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각 방마다 통신선이 들어가고 전기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천장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걸 노출로 가려고 하다가 이걸 정리하고 가기에는 공정이 너무 복잡해서 아예 천장을 덮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노출형 천장이 아닌 덮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다시 공정을 덮는 걸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고, 칸막이는 저 위에 있는 뭐예요? 슬라브까지 이제 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가 쳐진 다음에 위에 천정을 다시 칠 예정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해서 쭉 다 전체를 다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감해서 950만 띄워주시면 되죠. 그쵸? 네. 전부 다 없는 날개 안 해도 돼요. 이 쳐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는 여기대로 치고, 여기는 여기대로 치고. 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유연성 없었으면 다치는 대표 이거 필름지 문 프레임에 이거 달잖아요. 예. 이거 왜 닿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존에는 그렇게 100불 상태로 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디자인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색상을 입히는 작업을 해요. 아. 그러면은 주로 하시는 게 문 프레임 쪽 위주로 되는 작업인가요, 오늘은? 아니, 필름은 다 어디에서 같이 있거든요. 네. 뭐 사무실만 아니라 뭐 아파트, 뭐 샤시 이런 것도 다 네. 가능하고 해서. 그럼 오늘 하시는 작업은 문 프레임하고 오늘 일단은 문 프레임 작업하고 저기 외부 복도에 있는 벽 작업을 할 건데 네네네. 오늘은 일단 문 프레임 작업만 먼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대표님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는 한 5년 대표님 지금 바르고 계신 건 뭐예요? 수동 프라이머인데요. 네. 인테리어 필름 전용 본드예요. 본드. 물에 섞어서 이제 사용하는. 아 필름지를 바르기 전에 이거 발라놓은 상태로 붙이는 그 본드 같은 그런 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제 접착제인데 네. 이제 마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하는 거죠. 아, 그냥 붙이면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목동점입니다. 저희는 목동역 1번 출구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성 걸음으로 3분 내외 정도면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해풍 빌딩 4층으로 올라오시면 저희 사무실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문 사이로 보이는 푸릇푸릇 나무들이 정말 싱그럽네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개방감 있는 입구와 화이트 톤의 아주 밝고 깨끗한 느낌의 사무실 내부입니다. 은은한 조명으로 따뜻한 느낌까지. 이런 느낌의 업무 공간이라면 저도 일하고 싶네요. A라인의 복도이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창측 3인실입니다. 저희 공유 오피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방 크기인데요. 다른 사무실들에 비해 방 크기가 조금씩 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니만큼 답답함을 줄여보고자 서비스 공간은 줄이고 방 크기를 조금씩 늘리셨다고 합니다. 또한 각 호실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창측 2인실입니다. 정말 개방감 있네요.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4층이라 밤엔 나름 시티뷰도 나온답니다. 입구에서 왼쪽으로는 내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겠네요. 저는 어딜 가든 화장실이 쾌적해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매일 업무하며 오래 머무는 공간이니만큼 이렇게 쾌적한 화장실도 큰 장점입니다. 다음 보이시는 곳은 OA존입니다. 간단한 손 씻기, 이용한 컵도 닦을 수 있고요. 정수기, 커피, 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프린트, 팩스 업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전체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참 좋네요. 마치 카페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다음은 B라인과 C라인의 복도입니다. B1의 공간은 미팅룸인데요. 외부에서 손님이 방문하시거나 회의 진행 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유리 설치로 개방감 있고 모던함과 깨끗한 느낌의 회의실이네요. 회의실 이용 시 노출이 싫으시다면 커튼을 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측 C라인의 2인실 보실게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창측 2인실보다는 조금 좁은데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아주 착하니까요. 저희 사무실 가격을 둘러보시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아주 합리적인데요. 이유는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 공간을 임대해서 재임대하는 방식이 아닌 매매를 통해 직접 임대하시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드디어 인기 많은 1인실입니다. 1인실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네요.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공부하시는 분이나 1인 스타트업 시작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B라인과 C라인 복도 끝으로 창문이 있어서 외부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내측 사무실인 경우에도 문만 잠깐 열어놓으신다면 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저희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목동점 내부를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넓은 방 크기로 실용성까지.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라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겠죠? 이로써 영상으로의 소개는 마치고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목동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